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 변화에 주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 나라 정상과 전화통화에서 공통 분모를 찾을 태도를 보였지만 선거 공약의 틀 안에 섭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 신임 대통령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는 기사와 미국은 한국과 마찰할 시간이 없으니 두 나라 정상이 빨리 만나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 고든 챙 씨는 햇볕 정책 당시의 예를 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압박이 아니라 대북 지원을 정당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북한 핵위협 전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무 도중 어이없게 해고된 연방수사국장은 직원들에게 담담한 작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해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칫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대통령에게 연방수사국장 해임 권고 편지를 썼다는 법무부 부장관은 사임 압력을 받고 있고 FBI 직원들은 대통령에게 악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러시아 커넥션이 역풍 맞을 걸 알면서도 수사 책임자를 해고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여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테크놀로지 업계는 세상이 조지 오웰의 작품 1984년처럼 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62년을 함께 살아온 커플이 처음 만난 순간의 모습으로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보는 또는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을 통해서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당연히 중국, 미국, 일본 순서입니다. 제가 중국을 미국에서 방송하면서도 앞에 내세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세 나라 최고 지도자가 전화 통화를 한 시간 길이대로 적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0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한 순서는 미국, 중국, 일본 지도자였지만 중국 리더들은 원래 우방국 지도자가 이제 선출이 되고 나면은 보통 며칠 아니면 어떤 때는 이제 몇 주일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특사에게 주석의 편지를 친서를 보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하면은 이번에는 하루만이었으니까 아주 빠른 회담 성격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은 또 다르죠. 주로 동맹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확정되면은 직접 대통령 이름으로 축하한다는 발표를 빠른 시간 안에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전화 통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아침 6시 30분이었는데 그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백악관은 크게 발표를 하지도 않았고 미국 언론 가운데 가장 먼저 전한 신문이 두 나라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하고 9시간도 더 지난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였습니다. 워싱턴 타임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총리는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도 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취임하기도 훨씬 전에 트럼프 타워를 방문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났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제 빨리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세 나라 정상의 전화 통화 내용은 한국과 세 나라 관계를 보여주고 또 이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세 나라를 상대로 어떤 외교를 펼칠지도 짐작하게 합니다. 공통적인 대화 이슈는 당연히 이제 미국의 국방신문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가 지적한 대로 북한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다른 여러 나라 한국을 포함해서 주고 있는 위협을 외교적으로 풀 듯 당연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국방신문은 북한에는 새로운 챕터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거의 9년과는 다른 챕터가 열렸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는
축하한다. 동맹이 중요하다. 워싱턴에 초대하겠다. 고맙다. 뭐 이런 당연히 지극히 외교적인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초대를 문재인 대통령도 받아들였지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미국의 AP통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국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제 박영석 의원이 특사로 내정됐다죠. 워낙에 중국 통이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분명히 전화 통화에서 사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의 그런 심정이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국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사드의 경우는 지금 AP통신이 볼 때는 이 두 나라 정상의 전화 통화까지 다 끝난 뒤에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가 없으면은 이게 풀기가 어려운 문제다. 이게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 말이기도 하고요. 중국도 당연히 이제 방문한다고 했고, 사드 완전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AP통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너무나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사드 철수 입장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관계 개선도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AP통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역사를 보는 시각의 차이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했고,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겠다고 했으며, 위안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감정적으로 전임 대통령이 했던 그 협상을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AP통신도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을 한 결과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안부 결의안이요, 다시 협상하자고 제안을 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은 미국 언론은 분명치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특사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희상 의원이 지금 내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함께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도 서울발로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와의 25분 동안 통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서는 한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미래 중심의 관계를 가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강조를 합니다. 공통적인 이슈는 당연히 북한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은, 일본 국내적으로 뭔가 아베 신조 총리에게 불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좀 국제적으로 시야를 돌려보려는 그런 뜻도 있고, 한국과도 북한 문제 또 미래로 나아가려는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과거에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더 크고 더 거시적인 것에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특사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선거 때에 굉장히 책임을 맡고 일을 했었던 사람이 파견이 되는 것으로 내정이 돼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통이죠. 오늘 뉴욕타임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 끝나고 나서 세 나라 정상과 전화 통화하고 한 것을 쭉 보면은 결국은 미국과 최고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할 것이라는 힌트를 줬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이 사설은 내용이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목 자체가 한국과 마찰을 일으킬 시간이 없다입니다. 미국은 대통령 자신도 지금 급히 취임을 했고, 그동안에 있었던 워싱턴과 사드에 대한 의견 차이, 또 대통령의 10억 달러 얘기 등등, 일반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이 원하는 쪽으로 뭔가 북한 이슈를 한다는 확신을 주기 힘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욕타임스지만 라이벌 신문인 워싱턴
워싱턴 포스트와 문재인 그 대통령이 후보 거의 그 선거 막바지였었죠. 그때 인터뷰한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미국 사람들에게, 세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외교와 국가 안보의 기반이다, 한국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한국이 북한 이슈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지 않고 주도권을 잡아야지 되고, 조건이 맞으면은 김정은을 만나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본다, 북한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를 하려는 그런 그 의지는 지금 그 워싱턴의 대북 강경 정책과 다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과 대화하려는 의지요. 뉴욕타임스 사설의 주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좀 더 이제 지금은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이 사람 믿을 수 있어? 나랑 정 다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나서 공통적이고 전반적인 전략을 짠다면은 이게 그 서로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 두지 말고 빨리 만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도저히 그 이양기간 등을 둘 수 없이 그렇게 이제 이미 취임을 했고요.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두 나라 사이에 그런 기간을 두고 뭐 시간을 보고 짜고 하는 것은 사치다라고 뉴욕타임스 사설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특사는 홍석현 JTBC 전 그 회장 또 그 주미대사이기도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내정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북한에 관해서 그 또 한 사람이 전문가가 있다면 고든 챙 씨요. 책도 많이 썼고 지금은 이제 그 포브스의 컬럼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북한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텔레비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고든 챙 씨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은 그 데일리 비스트에 자신의 그 어피니언을 썼는데 트럼프의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중국이 좀 그 숨을 쉬게 됐다는 얘기인데 숨을 쉬게 된 것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것에 어떠한 그 정당화를 부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대통령에게 북한을 돕지 말라고 하고 또 다른 뭐 유엔의 결의안이 만들어지고 미국 하원에서도 북한을 더더욱 압박하는 결의안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햇볕 정책 당시를 보면은요. 그 당시에 중국이 미국 외교관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국도 북한을 지원하는데 뭐 중국도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햇볕 정책 2를 2인지 3인지를 추구하려고 한다고 할 때는 그야말로 당사국이니까는요. 중국이 뭔가 그 김정은을 많이 그 압박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그 정당 명분 같은 것을 갖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든 챙 씨는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의 방어를 하겠다고 서약한 유일한 국가인데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르다는 이슈를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북한을 곧 방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북한에서부터 넘어온 그런 그 부모님을 둔 사람이기도 하고 이번에도 보면은 그 연설할 때도 민주정권 3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취임사는 아니고 광화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연설할 때 그 민주정권 3기라는 게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햇볕 정책 김대중 대통령 또 그 노무현 대통령 본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개인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을 돕고 싶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곧 방문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한국의 많은 유권자들은 아직도 그 보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고 또 많은 유권자들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회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다 그 계산을 하고 감안을 하고 배려하고 또 그 받아들여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시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좀 부드럽게 바꾸면서 김정은은
중국, 러시아, 한국을 더욱 좀 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드 추가 배치는 힘들 것이고, 중국은 그래서 사드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고든챈 씨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미군이 주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군이 가서 군사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기지를 빌려주기도 하고 해역을 빌려주기도 하는 일본, 베트남, 어쩌면 오스트랄리아까지도 단속을 좀 해야지 될 것 같다 하는 게 데일리 비스트에 실린 고든챈 씨의 오늘 어피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사실은 CIA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하나의 국가를 위한 전담반을 CIA 안에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코리아 미션 센터라고 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막는 전담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센터는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곧 시애틀과 로스앤젤레스까지 다다를 수 있는 핵무기를 북한이 완성을 한다는 그런 것 아래 만든 것이고, 그래서 뭐 여러 핵무기 분석가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뭐 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북한의 핵 위협 또 핵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가 이런 것들을 하루에 2번씩 관계기관에 전부 브리핑을 해주는 그런 센터를 지금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정도로 이제 외교 이슈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방송하고 있는 오늘의 미국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굉장히 빠른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물론 사당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고 한 8분 9분 정도 말하던데요. 말하는 거 보니까 토론 때보다는 잘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본인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생각을 냈으니까요.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대통령이 중요 인물을 지명을 하고, 이 지명자 가운데는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자리도 있고 아닌 자리도 있고 벌써 이 일을 시작한 청와대 내부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명을 하고, 만약에 미국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지명을 받은 뒤에 짧게 본인의 뭐 소감, 만약에 인준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지명자인데도 불구하고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총리에게도 질문을 받게 했고, 또 국정원장 또 비서실장은 뭐 인준 다 필요 없는 자리긴 하지만 질문을 받게 했는데, 오히려 질문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단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분야에서 자신들의 뭐 아는 것을 뭐 갖고 있었던, 그래서 오히려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더 이상 없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하나 질문 나오고 안 나오니까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 있지만 국정원장이라는 그런 자리에서 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여러분 앞에 나설지 모르겠는데 이대로 내려갈까요? 이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답변들도 상당히 잘하더군요. 한국의 그런 인준 받기 전에 지명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을 잘하고 예리하기도 하고 적절한 답변을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동안 9년 동안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한 번도 질문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자들이 오히려 좀 불편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미국 같으면은 질문이 전혀 예정되지 않았었는 시간인데도 질문을 할 때 질문을 뭐 준비해야 하지 않아요? 출입 기자들이면 당연히 몇 시간씩 계속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다 싶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일을 하게 되는데, 한 기자가 물어봤죠. 수사권 지위는 어디까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사 지위에서는, 민정수석이 지위에서는 안 됩니다. 아주 딱 잘라서 얘기를 하잖아요. 둘이 처음 만난 순간의 모습으로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보는, 또는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을 통해서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당연히 중국, 미국,
일본 순서입니다. 제가 중국을 미국에서 방송하면서도 앞에 내세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세 나라 최고 지도자가 전화 통화를 한 시간 길이대로 적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0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한 순서는 미국, 중국, 일본 지도자였지만 중국 리더들은 원래 오방국 지도자가 이제 선출이 되고 나면은 보통 며칠 아니면 어떤 때는 이제 몇 주일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특사에게 주석의 편지를 친서를 보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하면은 이번에는 하루만이었으니까 아주 빠른 회담 성격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은 또 다르죠. 주로 동맹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확정되면은 직접 대통령 이름으로 축하한다는 발표를 빠른 시간 안에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전화 통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아침 6시 30분이었는데 그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백악관은 크게 발표를 하지도 않았고 미국 어란 결과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안부 결의안이요 다시 협상하자고 제안을 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은 미국 언론은 분명치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특사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희상 의원이 지금 내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함께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도 서울발로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와의 25분 동안 통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서는 한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미래 중심의 관계를 가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강조를 합니다. 공통적인 이슈는 당연히 북한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은 일본 국내적으로 뭔가 아베 신조 총리에게 불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좀 국제적으로 시야를 돌려보려는 그런 뜻도 있고 한국과도 북한 문제 또 미래로 나아가려는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과거에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더 크고 더 거시적인 것에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특사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선거 때에 굉장히 책임을 맡고 일을 했었던 사람이 파견이 되는 것으로 내정이 돼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통이죠. 오늘 뉴욕타임즈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 변화에 주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 나라 정상과 전화 통화에서 공통 분모를 찾을 태도를 보였지만 선거 공약의 틀 안에 섭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 신임 대통령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는 기사와 미국은 한국과 마찰할 시간이 없으니 두 나라 정상이 빨리 만나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 고든 챙 씨는 햇볕 정책 당시의 예를 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압박이 아니라 대북 지원을 정당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북한 핵위협 전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무 도중 어이없게 해고된 연방수사국장은 직원들에게 담담한 작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해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칫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대통령에게 연방수사국장 해임 권고 편지를 썼다는 법무부 부장관은 사임 압력을 받고 있고 FBI 직원들은 대통령에게 악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러시아 커넥션이 역풍 맞을 걸 알면서도 수사 책임자를 해고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여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테크놀로지 업계는 세상이 조지 오웰의 작품 1984년처럼 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62년을 함께 살아온 그 언론 가운데 가장 먼저 전한 신문이 두 나라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하고 9시간도 더 지난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였습니다. 워싱턴 타임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총리는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도 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취임하기도 훨씬 전에 트럼프 타워를 방문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났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제 빨리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세 나라 정상의 전화 통화 내용은 한국과 세 나라 관계를 보여주고 또 이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세 나라를 상대로 어떤 외교를 펼칠지도 짐작하게 합니다. 공통적인 대화 이슈는 당연히 이제 미국의 국방신문 Stars and Stripes가 지적한 대로 북한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다른 여러 나라 한국을 포함해서 주고 있는 위협을 외교적으로 풀 듯 당연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국방신문은 북한에는 새로운 챕터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거의 9년과는 다른 챕터가 열렸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는 축하한다. 동맹이 중요하다. 워싱턴에 초대하겠다. 고맙다. 이런 당연히 지극히 외교적인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초대를 문재인 대통령도 받아들였지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미국의 AP통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국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제 박영석 의원이 특사로 내정됐다죠. 워낙에 중국 통이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분명히 전화 통화에서 사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의 그런 심정이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국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사드의 경우는 지금 AP통신이 볼 때는 이 두 나라 정상의 전화 통화까지 다 끝난 뒤에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가 없으면은 이게 풀기가 어려운 문제다. 이게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 말이기도 하고요. 중국도 당연히 이제 방문한다고 했고, 사드 완전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AP통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너무나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사드 철수 입장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관계 개선도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AP통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역사를 보는 시각의 차이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했고,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겠다고 했으며, 위안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감정적으로 전임 대통령이 했던 협상을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AP통신도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을